영상물 틀어주고 그림책 읽어줄 때 영어책 틀어주면 되는 건데 요즘엔 예. 이북이 있어서 클릭만 하면 다 알아서 소리내서 읽어주거든요. 왜 안 되냐면요. 예, 예. 엄마들이 아이들의 능력을 의심해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영어 교육을 하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초등 시기에 효과적으로 영어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의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책 읽어주는 새벽달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유초등 부모님이라면 가장 큰 관심사가 엄마표 영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좀 콘텐츠로 다뤄보고자 고민을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었거든요. 두 아드님에 대한 영어 교육, 이거를 블로그에 올리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엄마표 영어라는 거를 체감하게 됐거든요.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 부분 경험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99년도에 대학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네네. 마지막 학기 남겨두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중국어 동시통역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논문 때문에 이것저것 논문을 뒤적거리다가 노암 첨스키라는 학자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너무 흥미로워서 캐국해다가 만 3세 이전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뇌에 특수한 기능이 있어서 네. 모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비슷하게 노출을 시켜도 모국어를 습득하는 그 효율로 외국어를 습득한다라는 그런 이론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 제가 결혼을 했었고 아이를 막 임신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뱃속에 아이를 데리고 한번 실험을 해볼까? 그러면은 나의 전공어인 중국어로도 한번 노출을 해보고 또 영어를 노출하면서 나도 이참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해보자. 네. 그럼 그 당시에 영어는 자유롭지 못하셨어요? 거의 못했고요. 그냥 똑같았어요. 네, 여러분이랑 똑같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였고, 그리고 거의 듣질 못하는 상태였어요. 네. 토익이나 토플은 정말 좋은 점수, 고득점을 받아도 맞아요.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 너무 많죠. 맞아요, 저도 맞아요. 사실 거기서 유연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같은 경험이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한글책 읽어줄 때, 단어인지책 읽어줄 때 영어 단어인지책 읽어주고, 뭐 달님 안녕, 뭐 사과가 쿵 읽어줄 때 그런 수준의 영어책,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단어가 두세 개밖에 안 돼 있는 그런 영어책 읽어주고, 그리고 아이들 어렸을 때 사실 우리 동요 많이 불러주잖아요. 네네. 어색하니까. 예, 그쵸? 맞아요. 노래 많이 불러주고 자장가 많이 불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아이들도 안정감을 느끼니까. 그리고 클래식 많이 틀어주고, 저도 클래식, 재즈, 국악, 그리고 영어 동요 뭐 이런 식으로 음악으로 많이 아이들을 소리 자극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엄마표 영어라기보다 네. 그냥 언어 자극을 주는데 모국어, 영어 구분 없이 줬다. 규칙적으로 이제 환경을 만들어보자라고 결심했던 건 한 2돌 정도 지나고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돌 정도 되면 네. 이제 아이들이 말이 빠른 아이들은 모국어로 막 쫑알쫑알 거리기 시작하고, 말이 느린 아이는 이제 36개월까지 말이 좀 어눌하긴 하지만 그 당시 되면은 애들이 책을 읽어주면 조금 집중해서 듣는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게 잠자기 전엔 반드시 그림책을 읽어준다. 영어 그림책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어 그림책, 영어 그림책 다 읽어줘요. 같이요. 네. 같이 읽어주고, 또 하나는 영상물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영상물은 무조건 영어로만 본다. 그러니까 딱 그 간단한 원칙 영상물. 2가지 그것만 고수를 했고요. 영상물의 경우는 그러니까 아예 어렸을 때부터 만화는 다 무조건 영어로 보는 거야. 이게 이제 아이들이 습관이 되면 한국어 만화를 찾지 않아요. 엄마표 영어의 핵심은 우선 아이가 글을 읽기 전에 귀 먼저 뚫어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귀를 먼저 뚫어라. 근데 귀가 뚫어지려면, 그래서 영어 귀가 트여서 네. 대부분의 영어 소리가 다 편안하게 모국어처럼 들리려면 사실 어마어마한 양의 영어 소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어 소리가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의미도 있는 소리여야 해요. 예. 그러려면 이제 영상물 노출은 불가피해요. 그거를 충족하는 게 영어 영상물이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림책은 문장이 몇 개 안 돼요. 영어 영상물의 선택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 기준은? 근데 지금 영어 영상물의 선택에 대한 얘기가 그때랑 너무 많이 다르죠. 지금 15년 작가님. 전과 맞아요. 지금의 그 영상 세대는 완전 달라서, 저는 그야말로 아날로그 세대였기 때문에 네네. 비디오 테이프 들어보셨어요? 비디오 그렇게. 테이프 돌리던 시절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DVD가 나왔고, 이제 DVD 플레이어에 DVD를 넣어서
이제 영상물을 틀어주는 그런 세대였다면 요즘 아이들은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맞아요. 그렇죠? 넷플릭스 깔아서 앱 깔아서 보면 되고 유튜브 앱 깔아서 그 영어 영상물을 보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다 다른 보니까 시대죠. 너무 선택권이 많다 보니까 더 고르지 못하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안 돼요. 하시- 왜냐하면은 AI가 알아서 골라줍니다. 그 확신을 하게 된 계기, 시점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 제가 이 엄마표 영어가 이렇게 쉽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효과가 큰데 왜 안 하나? 아, 다른 엄마들 전국의 왜 안 엄마들이요 하나?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도 늘 했었고 책을 내면서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알리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엄마표 영어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전파를 하게 된 근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제 자신이 언어를 전공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중국어는 저 혼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마스터를 했는데, 영어의 경우는 아이한테 밤마다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고, 영어 영상물을 볼 때 나도 옆에서 보고, 아이들 만나니까 좀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큰 동기였어요. 같이 나도 해보니까 잘하면 조금- 들리겠네? 이거 영어 귀가 네네. 뚫리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아이한테 영어 그림책 날마다 읽어주니까 저의 영어 딕션과 영어 발음과 강세 뭐 이런 것들 전달력이 점점 좋아지고 어른인 나도 되는데 어린아이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워킹맘으로 10년 살았고 그리고 학생맘으로 워킹맘으로 10년 살고 전업주부로 10년 살면서 이제 대학원 다니고 그리고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일이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은 항상 퇴근 후 8시 이후 8시에서 11시 뭐 딱 요 3시간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3시간만 영어 환경을 재밌게 만들어도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걸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이건 한 3년 정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보일 거예요. 이거 되네 이런 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자녀분들이 좀 달라지던가요? 아드님들이? 그게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이 아 얘가 영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영어로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해. 영어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빠르면 유치원 때도 그러는 아이들이 있고 네.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그렇게 아무 말 대잔치 계속 하는 아이 있고 어떤 유튜브 채널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채널이 생기면 그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유튜버 흉내를 내면서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패킹을 자기가 하든지 네네. 슬라임을 가지고 자기가 영어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내가 설명해 줄까? 이제 이걸 영어로 막 하든지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자기가 많이 보는 영어 영상에 영향을 받아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말하기 먼저. 예, 말하기를 즐겨하는 아이가 있고 네. 또 말은 절대 하지 않는 아이가 사실 있어요. 대부분이에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한 10% 될까 말까? 그런데 나머지 90%의 아이들은 아마 그렇게 말하고 이런 걸 되게 쑥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약간 잘난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한국인인데 네네. 영어로 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후자였고 그래서 저도 이 아이가 영어가 계속 쌓이고 있고 아웃풋이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했던 것이 저 나름의 어떤 전략은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쓰는 거였어요. 글을 쓰는 거였어요? 네네. 이걸 7살 때부터 했는데 네. 그때는 아이가 글 쓰는 거를 힘들어하니까 예. 어떻게 했냐면 네가 말해 그럼 엄마 받아 적을게. 첫 시작을요? 네, 처음에 시작을 저는 오. 대필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기장을 만든 거죠 일종의. 네. A4 용지를 차곡차곡 쌓아서 파일링을 했는데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쓰는 건데 아이는 힘든 게 없어요. 그냥 말로 하면 돼. 근데 엄마가 받아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미술놀이 했는데 되게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미술놀이의 제목을 우선 아이가 짓고 뭐 신기한 구슬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제목을 만들면 제가 받아 적죠. 그러고 나서 준비물 그리고 하는 과정 하면서 느낀 거 뭐 하고 나서 느낀 거 이런 거를 그냥 일지처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술놀이를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과학 실험했던 걸 기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재밌게 읽었던 책 그 책의 주인공을 바꿔서 아이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책이 만약에 영어 책이면 아이가 또 영어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때 영어 말 잘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네가 직접 써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권하진 않고 아이가 그러셨어요? 내가 써볼래 하면 그래? 그러면은 해봐. 저는 이렇게 맨 했죠. 처음에 영어 노출이 엄마표 영어하면 듣기랑 말하기 위주로만 되는 거라 생각을 해서 이 쓰기 이후에 읽기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이제 그 쓰게끔 하는 경험이 맞아요. 필요한 거네요. 네. 근데 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이들이 문맹인 상태에서 엄마가 읽어주는 걸 수동적으로 듣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듣는 오디오 나중에는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하신 청독. 예, 청독을 하면서 이제 영어 원서를 읽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글쓰기는 읽기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지적 활동이고 게다가 물리적으로 애가 또 연필 잡고 예쁘게 써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상당한 그런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거야말로 엄마가 대신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힘들어요. 그걸 날마다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도 그렇고 엄마 입장에서도 이 과정을 유지하기가 쉽진 지속한다는 않죠. 게 네, 맞아요. 뭐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서 보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간단한 게 왜 안 되지? 영상물 틀어주고 그림책 읽어줄 때 영어책 틀어주면 되는 건데 요즘엔 예. 이북이 있어서 클릭만 하면 다 알아서 소리내서 읽어주거든요. 그러면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죠. 왜 안 되냐면요. 예. 엄마들이 아이들의 능력을 의심해요. 아, 얘가 잘 듣고 있나? 알아들어? 알아들어. 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맞아요, 빨리 맞아요. 지나가는데 이게 예, 쟤 예. 그냥 화면만 보는 거 아니야? 재밌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못 알아듣는데 러시아 만화를 30분 동안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애들은 더 솔직해요. 애들은 더 솔직해서 전혀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 엄마 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던가 자리를 떠요 그냥. 근데 우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20분을 고정해서 그 영어 보고 만화를 있다. 봤다. 그러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유지가 될 수 없거든요. 엄마가 계속 이거 안 그렇죠. 듣는 것 같아 하면서 꺼버리고 너 제대로 듣는 거니 맞니? 너 제대로 듣는 거니 아닌 거니 하면서 애를 괴롭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뭐지? 하면서 안 듣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 영상물을 통해서 노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장 쉬운 방법이라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가도 이게 두 가지인데 너무 여기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독의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이 영상물로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책 읽는 거 그 외의 영어의 뭐 언어는 네 가지 영역이니까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영상물을 강조하는 이유는 듣기가 그 나머지 세 가지 영역을 다 커버할 만큼 가장 중요한 뿌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영어가 하나도 안 들려. 네. 그런데 그럼 이 너무 영상물을 답답해. 계속 너무 그 답답함 아시죠? 예. 그런데 내가 영상물을 보는데 영어가 거의 90% 이상 다 들려. 그럼 이 영어를 내가 말하고 쓰고 읽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그러면 아이들 영상물 중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영상물을 계속 보여달라고, 노출시키면. 노출시켜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이한테 영어 영상물을 보여주실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이 영상물을 아이가 약속한 시간에 시청을 하다가 끄는 거 이런 습관, 이런 규칙을 지키는 그런 연습을 날마다 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의 핵심 중에 하나가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그 루틴을 만들어서 그걸 날마다 반복하는 건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영상물은 영어로 보는 거고 날마다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이렇게 띄어서 영상을 보는 시간을 확보하는 건데 그 말은 곧 영상을 보기도 하지만 꺼야 될 시간에 꺼야 되는 규칙을 날마다 실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나중에 아이가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기 시작한다거나 이제 자기만의 스마트폰이 생겨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할 때 이미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하는 거랑 전혀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 매체를 접하는 거랑 이게 천양지차잖아요. 근데 영상물을 시청하는 그것을 그 도구로 쓰면 돼요. 그러면 노출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시간일 것 같은데요. 이 영어 영상물을 노출을 통해서 귀가 트이게 하려면 영어 노출 시간은 어느 정도로 가늠을 해야 되나요? 이거에 따라서 또 너무 많이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걸 또 체감해서 중독으로 네, 맞아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유아 발달을 전공하신 그런 전문가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돌 이전에는 영상물을 노출하지 말아라.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영상물을 보여줄 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살짝 몸이 아파서 애를 방치를 했어요. 오늘 한 2시간을 내리봤어요. 넷플릭스를. 그런데 이게 이틀이나 3일 정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네. 아이들은 그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의 방심이 맞아요. 중독을 그게 갈수 약속으로 있는 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네. 아이들은. 엄마가 뭐라고 터치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2, 3일간 연속되는 건 최대한 막아야 되고요. 아이가 한 4살, 5살 때 네네. 그리고 5살, 6살 때는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얘가 중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영상물에
몰입을 하는 시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몰입인지 네네. 아니면 중독인지 네네. 요거를 가늠을 해야 되는데 가늠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아이가 중독되는 걸 원하는 엄마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영상물을 보여주긴 보여주되 그러니까 기본적인 약속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건 집집마다 엄마의 철학마다 다른데 저는 한 영상을 1시간 이상 보는 거는 조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치 게임을 막 2-3시간 허용하는 부모 없듯이 그러니까 보통 에피소드가 어린아이들이 보는 거는 10분짜리 에피소드나 아니면 20분짜리 에피소드가 맞아요. 많거든요. 네네. 그럼 그 에피소드를 한 2편? 3편 정도 보면 아 이제 네. 오늘 그만 보자 이거. 내지는 오전에는 요만큼만 보고 나중에 오후에 보자. 이렇게 사이를 좀 띄워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마냥 볼 수 있어 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은 네. 그거 나중에 돌이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이가 진짜 잘 보고 있고 중독이 안 되고 이거를 노출로서 잘 익히고 있는지를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아이를 자꾸 테스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아이한테 너 이거 이해됐어? 말 빨리 지나가는데 다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엄마 자신이 되게 조급한 거잖아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 불안함은 엄마의 그 끊임없는 확인으로 더 강화돼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도 하면 할수록. 말로 물어봤잖아요. 얘한테. 그 정도가 됐다라는 건 안에서 속으로 계속 의심을 하고 불안해했다라는 건데 그게 말로 나갈 정도니까 그게 엄마 정서에도 안 좋고 아이 정서에도 물론 안 좋아요. 왜냐면 아이는 엄마의 불안을 거의 한 2-3배 증폭돼서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가 나 못 믿는구나. 테스트하는구나. 나 테스트하는구나. 기분이 안 좋죠. 예. 그래서 말 안 하고 거부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잘 보고 있다가도 엄마 나 저거 보기 싫어. 재미없어. 그리고 얘기하는 거 싫어.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여기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아이들은 뭐 물론 똑똑한 아이들은 뭐 제깍제깍 말도 잘하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가 물어봤을 때 조리 있게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뮤지컬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완전 눈이 동그래져서 한 2시간을 막 깔깔거리면서 그 뮤지컬을 봤어요. 엄마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애는 다 이해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때? 재밌었어? 무슨 내용이야? 엄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 줄거리를 조리 있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말이야 이거 같아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알아들었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몰라? 모른다고 대답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은 이 아이가 모른다라고 대답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도 못 알아들었네 하고 이렇게 효과가 없구나. 극단으로 가는데 네. 솔직히 이 아이가 모른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말을 전달해야 될지 모른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10살짜리 아이가 나올 수 있는 대답이 그런 한심한 대답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엄마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을 한 그 아이가 느끼는 비참함은 우리가 생각을 못하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 앞에서 되게 멋지게 말하고 싶어해요. 영어 유치원에서 그렇게 신나게 영어 유치원의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차피 상위 1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얼마나 클지, 기본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를 상상이 안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엄마한테 나 미국 대학 가서 수업 들으라고. 수업 들으라고. 대기자 TV